주식초봉들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날짜가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 네, 5월 19일 오후 4시 토요일이고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좀 있어서 다음주 전략을 글을 쓸까 하다가 오늘은 동영상으로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이제 카톡 방에 계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오늘은 동영상으로 컨텐츠를 만들까 합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가장 최근에 봤던 있었던 이슈가 뭐였나요? 네,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가장 큰 대표주라고 하는 게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였죠. 네, 현대 엘리베이터.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4월 27일에 열렸었죠.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굉장히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때까지부터 해서 뭐 쭉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재료 노출이 발생을 하고, 재료 노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더 오르다가, 최근, 요번 주였죠. 지난주, 이번 주에 이제 북한이 돌연, 고위급 회담도, 무기한 연기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뭐, 엄청 맹비난을 지금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남북 경협주나 남북 관련주들이 이제 부러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남북 관련주가 급등을 하면서 죽었던 섹터가 이제 바이오 섹터였는데, 바이오 섹터가 이제 되반등을 이제 반대로 반대 에너지가 얻으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대장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겠죠. 보시면 자, 이날을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을 하고 남북 관련주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엘리베이터는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죠. 5월 22일, 요번 주에요. 그래서 날아가서 이제 중재를 하게 되는데, 잘 중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일단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6월 12일은 북한과 미국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게 지금은 현실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주가가 만약에 뭐 6.12 북미 회담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쭉쭉 떨어집니다. 다 모두 제자리로 갈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는 지정학 리스크가 이제까지 받았던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더 큰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잊지 마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슈가 뭐냐면은, 오늘은 뭘 하려고 했냐면은, 자, 제가 이제 구글 지도를 열어놨는데, 우리나라의 위치와 이제 주변 강대국들의 상생 관계가 어떤지 한번 교육을 해드릴까, 다 아실 수도 있죠. 근데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4월 27일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남북 정상이 만나서 매우 기쁜, 한민족으로서 매우 기쁜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굉장히 안 좋게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그죠? 자, 그건 왜 그러냐? 김정은이 중국을 한번 갔다 왔죠.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그런 뭐 뭔가 발표를 하기 전에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맥스 썬더 훈련이라는 거를 꼬투리를 잡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냥 꼬투리일 뿐이죠. 그죠? 이미 하고 있었던 건데. 그죠? 자, 그럼 왜 그러면은 김정은 북한 정상이 왜 꼬투리를 잡을까? 물론 6월 12일 북미 회담에 판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함이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중심으로 어디 있나요? 일본 있고 중국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북한과 맞닿아 있죠. 자, 중국은 우리 쪽의 서해와도 이렇게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고, 일본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리고 저 멀리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다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고, 뭔가 간섭을 하고 싶은 거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북한과 우리와 뭐 중국 등은 일본과 약간 반일 감정이 있죠. 네, 이 반일 감정이 있고,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쪽발이들이라고 막 공식 그 발표까지 하면서 쪽발이들 정신 뭐 난쟁이 뭐 이런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번 주에 있을 그 핵폐기에도 기자들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저 멀리에 있는 영국 기자, 뭐 미국 기자 이런 데는 다 불렀는데, 가까이 있는 일본 기자는 부르지 않았고, 우리나라 기자도 초대를 했었다가 요번 주에 돌변하면서 지금 묵묵부답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이런 나라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어떻게든 우리를 그냥 패싱하지 말고 뭔가 껴 들어가고 싶은 거죠. 중국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국, 북한, 미국 3국이 이야기를 하다가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을 갔다 와서 뭔가 지금 돌변했고, 그걸 봐서는 중국에서 시진핑이 뭔가 김정은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중국을 그 판에 끼게 해달라는 거죠. 중국이 판에 끼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이 북한, 남한, 그리고 미국 간의 이야기가 되다가 중국이 껴들 것 같고, 이걸 보면 이제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은 그러면 어떻게 판을 흔들어야 할까요? 일본이 뭐 김정은을 부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나요? 여기 센가쿠 열도가 있죠. 네, 중국과 항상 지금 여기가 센가쿠 열도인데 보이지도 않네. 네, 여기가 센가쿠 열도죠. 여기가 제일 큰 섬이고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여길 가지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다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 영토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여기 이 센가쿠 열도 때문에 사실 일본의 민주당이 망하고 자민당이 이제 올라갔던 거고, 그래서 그 아베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집권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죠. 사실은 그 센가쿠 열도 때문에. 자, 딱 센가쿠 열도로 찾아보더라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무인도 섬인데, 자, 일본 배가 나오네요. 네. 아무튼 이걸 건드릴 수가 있어. 일본은. 왜냐? 남북 간의 이런 지금 중대한 시기에 자기네가 지금 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러면은 미국 꼈지, 중국 꼈지, 남한, 북한 이렇게 이제 사자 회담을 열 수가 있는데, 자기네도 끼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얘네는 판을 흔들려면 어떻게 되면 중국을 건드려야 돼요, 중국. 그래서 이 센가쿠 열도 쪽으로 요 며칠 전에 5월 15일인가? 네, 그때에 그 뭔가 해양 계획을 얘네가 발표를 했는데, 자기네 이제 안보 중심, 그러니까 뭔가 해양이라면은 이제 자원을 킨다거나 뭐 이런 중심인데, 뭐 어획 이런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안보,
그러니까 전쟁을 내던가 뭔가 하겠다는 거죠. 그 안보 중심으로 우리는 계획을 바꾼다라고 발표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좋은 흐름에 뭔가 끼고 싶거나 아니면은 판을 깨고 싶거나, 그죠? 이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뭔가요? 이런 게 있고,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은? 하나 더 알아보면은, 여기 지금 동중국해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편을 살짝 들고 있는 거죠. 그죠? 동중국해. 여기선 일본이 이 부분을 이 지역을 말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거보다 중국이 말하는 동중국해, 그리고 이 남중국해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남중국해도, 중국이 이 주변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군사기지죠, 여기. 없던 곳에 지금 군사기지들 다 짓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요걸 가지고 미국이 여기에다 이제 군함을 배치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과 이제 또 한판 뭐 벌이려고 했었고, 베트남도 힘이 없고, 뭐 마카오, 홍콩은 뭐 말할 것 없고, 대만 말할 것 없고, 필리핀은 예전에 원래는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중국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랬는데 두테르테가 뭘 했죠? 마약 소탕을 했죠. 근데 그 마약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미국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반미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반미가 감정이 조금 더 세고 약간은 중국 쪽으로 친화적으로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게 있고 뭐 베트남이야 뭐 미국 싫어하죠, 당연히. 네, 당연히 싫어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보면은 요번에 저희가 기대를 했던 게 판문점이나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진짜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했었죠? 어디서 하기로 했죠? 6월 12일. 싱가포르라는 조그만 섬나라에서 하게 됩니다. 그죠? 섬나라죠. 자, 근데 싱가포르의 경우는 이 남중국해에 만약에 이제 중국이 이제 남중국해를 딱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만큼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는 반기를 들어요. 왜냐면 얘네는 굉장한 강소국 중에 하나거든요. 네, 굉장히 조그만 나라지만 강대국이에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금융도 굉장히 강대국이고, 뭐 여러 산업들, 뭐 철강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특히나 관광 산업, 뭐 그런데 이제 금융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 곳입니다. 이 외환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4대, 3대, 4대, 4, 5대 안에 드는 그런 큰 외환 시장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검은 머리들도 많이 가 있고,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사람들도 많이 가 있고,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 그룹에서 뭐 중요한 사람들도 이쪽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이제 그 정상회담 지역으로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싱가포르는 이 남중국해, 중국이 여기를 가지고 있는 걸 대해서 왜 우리 항해의 자유를 니네가 침범을 하는데 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이 건드리질 못해요. 왜냐면은 싱가포르를 건드리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얼라이언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다 싱가포르 편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진짜 요만한 나라를 건드리질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대국이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지?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이제 무역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부총리 류허가
여기 제가 이제 기사를 올려놨었는데 다 올려드릴게요. 블로그에. 류허 부총리가 지금 미국에 가 있죠. 그래서 무역 전쟁을 이제 뭔가 해결을 하려고 간 것 같긴 한데,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중국의 농수산물을 개방을 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올려드리면 기사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농수산물 전부를 열 수가 없습니다. 전부가 열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 들어주진 않고 뭘 꼈냐, 반도체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반도체. 자, 뭐 저희 이번 주 말에 아마 그 도시바, SK하이닉스가 도시바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방에서도 아마 그 카톡 방에서도 그건 SK하이닉스 호재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인수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도시바에. 그걸 그러면 팔아. 오케이, 팔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수 있었던 거고, 그런데 중국이 미국에 가서 야, 너네 거 받을게.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중국이 가장 큰 반도체의 이제 수입국이거든요. 반도체를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데, 대한민국에서 받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받게 돼버리면, SK하이닉스가 도시바를 뭐 인수를 하던 괜히 캐파만 커지는 거고,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은 더 안 좋은 거죠. 굉장한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 무역전쟁으로 이제 협상을 하러 간 이 류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번 주 말에 아마,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뭐 길어야 3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반도체를 연다, 중국에서 미국에게, 그렇게 되면은 월요일 국내 증시는 일단은 대장들이 다 빠지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기 때문에 지수는 무조건 빠지게 됩니다. 물론 그 IT의 반대 에너지도 사실은 지금 현재 바이오 쪽에 가 있고, 남북 관계의 에너지의 반대 에너지도 바이오 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오에 살짝,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하시되, 남북 경협주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는 비중을 지금은 굉장히 낮춰 놓으셔야 돼요. 없애거나, 제가 이제 없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없애거나 비중을 낮춰 놓으시고, 이제 5월 22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를 보면서 6.12 북미 회담이 진짜로 진행이 될지, 안 되면 진짜 망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 비중을 그 세 가지 섹터보다는 좀 두 가지 섹터로, 저는 이제 남북주, 저희가 이제 크게 올라갈 때 이제 시세를 받을 때 많이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못 잡았던 기회를 이번에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그 기회가 사그라들지 지금 보고 있는데, 크게 그 두 가지 섹터를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국민연금 CIO가 곽태선 전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진 않았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제 내정이 되고, 확정은 이제 복지부 장관이 이제 얘기를 해야죠. 확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분이 되면은 이제 중국과의 개선을 어떻게 할지. 자,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뭐 예전에 운영을 어떻게 했었는지도 방에서 공유를 다 해드렸는데, 일단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글로벌하게 보자면은, 지금 여기 요 기사인데, 이 기사 다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지금 글로벌 시장에 되게 미국이 아주 그냥 난리를 치면서, 미국 채권이 지금 10년물 수익률이, 그러니까 10년 국고채 수익률이 3%를 돌파를 했죠. 네, 3.0, 지금 조금 내려서 3.06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로 인해서 신흥국들,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 어렵죠? 아르헨티나 어렵고, 그리고 터키 어렵습니다. 그죠? 터키도 어렵고. 근데 이제 한국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 이슈로 한국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렵다고 한 거는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가느냐를 얘기를 한 거고요. 주식시장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네, 지금 그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3.0을 돌파를 했고 3.0 넘으면은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다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같이 동반해서 볼 건 우리나라 단기 국고채 수익률과 우리나라 이제 장기 국고채 수익률인데 얘네들이 3점대로 가느냐, 뭐 지금 2점대긴 한데 2.5 뭐 이렇게까지 가느냐, 그 방향성을 일단은 좀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이 조금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가 되는 게 어디가 있냐면은 현재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도 정당 간에 지금 엄청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에서 빠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탈리아도 엑시트를 하게 되면은 요 이슈는 유럽연합에 대해서 유럽연합에 약간 좀 기스가 지금 계속 나고 있죠. 영국이 냈고 뭐 다른 데들도 막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탈리아가 일단은 엑시트를 하게 되면은 조금 그 이야기가 조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말에 중국이 반도체를 시장을 개방을 하는지 미국에 그 이슈를 계속 추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 지금 외국인들이 엑시트를 계속 했었는데 조금 이제 다시 들어오는 약간 분위기도 있고 하는데 기본으로 보셔야 될 거는 원달러 현재 지금 1081원인데 1100원 넘어가면 위험한 걸로 조금 이제 준비를 하시고 워닝 단계로 하시고 1150이 넘으면 우리나라 지수도 다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절대 안 되고 1000에서 1100 사이에서 근데 하루의 변동성이 중요해요. 변동성. 지금 뭐 몇 원, 오늘 몇 원인가요? 네, 어제죠. 1.25원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뭐 막 10원, 20원 막 이렇게 오르거나 내린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꼭 짚고 짚으셔야 돼요. 짚고 왜 이러지? 빨리 원인 파악을 하시고 같이 하겠지만 원인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함께 국고채 2.25 방향으로 2.5 방향으로 올라가는지 같이 보시고요. 미국 10년 국고채 수익률은 3.0을 지지를 하는지 이게 3.0 지지를 안 하고 밑으로 더 빠지는지 밑으로 빠지면 좋은 거죠. 저에게는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이 지표들을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고 뭐 예전에 제가 지표 보는 거 뭐 5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보세요. 뭐 이랬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지표들을 매일매일 보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시 보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그렇게 지표를 기준으로 우리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체크를 해 봤으면 하는 한 주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벤트가 또 많죠. 아까 얘기했던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방탄소년단이 데뷔가 아니라, 네, 컴백을 하죠. 그래서 Fake Love라는, 앨범이 나왔고, 지금 이제 유튜브를 쳐보셔도 아마, 오피셜
뮤직비디오 같은 거는 네,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네, 이전에 그 여자 아이들들 뽑아서 큐브 엔터를 제가 추천을 드렸듯이 이번에는 그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를 한번 주말에 한번 보시고 관련주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주들로는 뭐 네, 방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관련주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이제 남은 이번 주 또 이제 영업일이 4일이죠. 부처님 오신 날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영업일 4일인데 또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도 큰 수익들 내시고 큰 수익보다는 지금은 리스크를 조금은 줄여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신용 쓰신 분들도 이제 신용 비율은 조금씩 줄이시고 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자라는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6월 12일 그리고 6월 달에 가면은 미국 금리 결정이 있는데 금리 인상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거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할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금을 주식에서 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금이라는 종목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죠? 현금이라는 종목을 내가 사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금을 조금은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지금부터 조금씩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남은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 또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